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오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우선 이 암호화폐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16,4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다가 살짝 올라와서 지금은 16,5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지만 이 17K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 알트들은 이더 같은 경우는 0.35%로 양호하지만 XRP 4%, 에이다도 거의 4%, 솔라나는 10%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알트들이 좀 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딱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현재는 이 미 증시와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는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의 피바다였어요. 빅테크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피바다였습니다. 전날에 11%나 폭락한 이 테슬라만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발 매수로 어제 이렇게 3%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보시는 것처럼 짙은 빨간색으로 3%나 하락을 했어요. 이 어제 애플 주가 하락 요인이 아이폰 출하량 감소 전망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애플도 결국에는 이 차트를 한번 좀 보면 지난 6월의 연저점을 이렇게 새로 경신을 하면서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면은 이제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는 30% 넘게 하락을 했고, 이제 정말 애플마저 무너지면 큰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제 다우나 S&P 500, 나스닥 모두 1%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1200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2% 조금 넘게만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이 만선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면은 이 10,000포인트를 처음 넘었던 게 2020년 6월 이후인데, 지금까지 2020년 이 6월 이후로 이 10,000포인트 선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올 10월에 아슬아슬하게 1088포인트까지는 갔지만 결국에 이 10,000포인트를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만선마저 깨진다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지는 거라서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선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000 초반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 증시가 불안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가격을 보지 말고 흐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9월에 이미 가격을 보지 말고 흐름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소제목으로 월가 전통금융사가 합작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시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보시면 월가가 코인 거래소 만든다, 바이낸스 독주를 견제한다 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근데 이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이 소식이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9월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한번 좀 구체화되면서 기사화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이 공동 참여를 하고 내년 1월에 정식 출범될 예정이다. 그래서 바이낸스 독주 체제를 견제할 것이고 신뢰를 잃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고 FTX 거래소를 대체할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 FTX 거래소를 언급을 했지만 지난달에 이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쏟아졌는지 일단 그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2022년 11월 14일이니까 이때는 FTX 사태가 터진 직후예요. 그런데 기사 제목을 보면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들에게 눈밖에 났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또 보시면 같은 날에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주류시장 편입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기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 그걸 한번 좀 보면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가 기간의 자산 배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모든 투자자가 전략적 자산 할당에서 가져야 할 잠재적 자산 등급으로 고려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더 보면 피델리티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FTX 붕괴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 JP모건 체이스의 한 전략가는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자는 주장은 얼마 전에 사라졌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현금을 태우고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이 암호화폐 산업은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라고 이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랬는데 이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 FTX 사태가 터지기 전인 9월에 이미 나왔고 이제는 내년 1월 다음 달에 정식 출범한다고 또다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거래소 EDXM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제가 9월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EDXM 측은 멤버스 증권거래소 이 MEMX로부터 기술적 인프라를 지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MEMX는 지난 2019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시타델, 모건 스탠리 등이 합작해서 설립한 증권거래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MEMX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사이트를 보면 되는데 보시면 이 MEMX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식 거래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아래를 좀 더 보면 이 MEMX 거래소의 투자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찰스 슈왑, 시타델, 시티그룹,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또 JP모건, 모건 스탠리, UBS, 웰스파고 등 그냥 이 월가의 전통 금융가는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 거래소가 이 MEMX이고 이번에는 이들이 이 코인 거래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인 거래소를 왜 만드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들은 점차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EDXM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특히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TX 사태가 터진 직후에 암호화폐 생태계의 생존 가능성이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류시장 편입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난 9월에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것을 밝혔었고 그 뒤로 11월에 이 FTX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월가의 코인 거래소를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가의 코인 거래소인 이 EDXM의 사이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아직 정식 출시된 건 아니라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이 거래 자원을 보시면 제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확실히 이 기관 투자자 대상이라 그런지 많은 코인이 나와 있진 않은데 실제로는 거래소를 오픈한 뒤에 더 많은 코인을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바웃을 한번 보면 올해 9월 달에 처음 이 EDXM을 출시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10월 달에는 이 EDXM과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위해 팍소스와 협력한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또 한번 보면 이렇게 EDXM과 팍소스가 협력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팍소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것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이 팍소스의 사이트인데 보시면 이들의 제품에 이 BUSD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 BUSD를 이 팍소스가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를 보면 이 BUSD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의 승인 및 규제를 받으면서 보시면 현금 및 미국 국채로 100% 준비금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팍소스가 발행을 하는 팍스 달러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코인마켓캡에 보니까 이렇게 팍스달러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순위도 38위에 발행이 돼서 이렇게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팍소스의 이 클라이언트들을 한번 좀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팔, 크레디트 스위스, 마스터카드, 바이낸스, 노무라 등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월가에서 만든 EDXM 거래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니까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 돈 냄새를 맡은 월가나 기관은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달 초에 나온 기사인데 FTX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암호화폐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 따르면 FTX 사태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11월에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내 기관들의 등록이 10월에 비해 57%나 증가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에 폭락을 기회로 이 기관들이 지난달보다도 더 많이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래를 보면 온체인 분석가 윌리우는 FTX 사태가 암호화폐 산업을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오히려 진입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미 이달 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암호화폐 기업 인수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 FTX 사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월가의 전통 금융가들이 탐낼 만한 시장이고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은 많은 금융가와 기관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세장이 끝나면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떨어지는 가격에 흔들리기보다 이 기회의 장에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